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N번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박사방이라는 게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는데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70명이었던 피해자 규모가 이것보다도 3배나 더 큰 목사방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 목사방의 어떤 청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30대다는 거예요. 근데 활동명이 목사입니다. 이게 닉네임이 목사예요. 그런데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사이버 성폭력 집단을 결성을 합니다. 2020년에. 그래서 자경단을 결성해가지고 미성년자들을 포함해서 234명을 대상으로 이제 성착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동을 상대로 해서 뭐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또 뭐 강간하고 협박을 하고 강요해서 이제 범죄 혐의 한 19개 혐의로 일단 막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목사방이라고 명칭을 붙였을까? 이 목사라는 것은 상당히 뭐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신성시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범죄 착취를 하면서 자기들 방을 목사방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왜 목사라고 했느냐, 닉네임을. 그러니까 이 총책인 사람이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리남 보셨어요? 저는 이제 봤는데 이 드라마 보면 마약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이제 배우 황정민 씨가 나오는데 황병 씨가 자기 신분을 목사로 유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상층부에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있고 또 그 밑에 예비 전도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교회처럼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이제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범행 수법을 보니까 첫 번째가 성착취입니다. 그래서 나체 사진 촬영하고요. 이걸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학적인 어떤 행위를 계속 요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응하지 않으면 신상 등을 박제하겠다. 그러니까 막 공개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심리적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1시간 간격으로 일상을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일상을 보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기 쓰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 쓰면서 이제 그 자기가 뭘 했는가를 다 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전부 다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제 미성년자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수백 명이 여기서 이제 성착취를 당했는데 그 이제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경악할 내용입니다. 일단 이 닉네임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뭐 쓸 게 없어서 왜 목사를 썼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 피해자에게 어떤 지시를 한 것은 23년 한 1월쯤부터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체로 사진 영상을 찍어서 인사하라. 그리고 이걸 찍어서 보내야 하고 그리고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는 계속 하루 종일 자기가 주는 성인용품을 계속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된 다른 사람의 어떤 영상을 보내고 이걸 감상문을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교육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뭐 불법 영상을 막 10개씩 묶어서 보내고 감상문 써라고 하고 그러면서 더 경악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성착취 대화방에서 근데 누구나 탈출하고 나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졸업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듯이. 그래서 졸업을 하려고 하면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성관계를 갖고 나면 만족스러워야 한다. 10점 만점에 8점을 맞아야 하는데 성관계를 하고 나서 너는 8점도 안 된다 하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졸업을 안 시켜주고 이제 대화방에 가둬 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 뭐 그냥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사건도 많이 해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신 상태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가스라이팅 당해서 심리적 지배를 그들한테 당하고 있고, 만약에 탈취했을 때 그들이 자기에게 가할 보복, 그리고 자기가 찍어서 보냈던 영상이 유포됐을 때 그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잘 여기서 탈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사람들이 이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협박을 하고요. 성착취 사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두려워서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계속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뭐 또 더군다나 너 개명할 거야? 우리는 개명한 사람도 신상을 다 알아서 전부 다 끝까지 쫓아간다. 그래서 네가 도망가면 모든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다 퍼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도망을 하기란 탈출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게 나이가 30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정말 짐승이고 악마고 약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뭐 2020년도부터 자경단을 결성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피해자가 한 233명이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건 하다 보면 이제 피해자들도 두려워가지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그 대화방에서 탈퇴를 해도 내가 계속 뭔가 찍어서 보내야 할 것 같고 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언제 나를 찾아올 것 같고, 이런데 트라우마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들이 노리는 피해자들은 거의 상당히 이제 미성년자랄지 어린, 정서적으로 그렇게 성숙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심적으로도 좀 약간 나약한 그런 이제 여성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들이 접근해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 신고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걔들도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걔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그러다가 또 뭐 잡고 그러면 아무 짓도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 위주로 타겟을 삼기 때문에 이런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은 엄청나게 형량이 높죠. 뭐 적어도 몇십 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도망 다니고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신고를 해야 하고, 반드시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야 하고, 또 이런 영상을 사실 보낸 게 자의적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협박받아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죄가 되지도 않고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아시고, 이제 처음부터 성인 어른 보호자와 상의를 반드시 하고, 또 상의를 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걸 상의해 줄 수 있는 지금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성폭력과 관련된 여성의 전화랄지 이제 그런 데 전화해서 바로 신고를 하셔야만이 굉장히 오랫동안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